네, 안녕하세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전문교육 진행을 맡은 인성환입니다. 저는 설립 및 육성 지원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설립이나 육성 지원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도 꼭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을 했을 때 실패 확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장 지역에 뿌리 내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매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소한의 앞으로 나올 이 정도의 과정은 거쳐야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마을관리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전체 도시재생 사업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의 어떤 단계에 해당해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당했을 때 과연 우리는 마을조합 육성에 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때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지자체나 현장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주요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은 도시재생 정책 사업이 끝나기 전에 최소 1년 혹은 그 이상의 사업의 실행 과정을 확보를 해주셔야 이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잘 운영이 되지 않거나 혹은 사업이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정책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힘으로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도시재생 정책 사업이 끝나기 전에 최소 1년 이전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흐름도는 크게 4단계로 구성을 했고요. 비전 수립 및 확산을 통해서 지역사회 공론화를 하는 과정, 사업 모델을 수립해서 전체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설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수립 과정인데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항상 주민 주도, 주민 중심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주민에게 모든 걸 맡겨둔다거나 아니면 주민이 중심이 되되 전체 사업 설계, 지원, 사업 모델 수립 등은 지자체나 현장센터에서 주도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주민이 주도를 하되 지자체나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은 육성팀을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을 측면과 뒷면에서 서포트하는 방식의 설립 과정을 적극 권장드리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혹은 지역에 대해서 큰 애착을 갖지 못하다가 향후에는 설립 과정이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지역에 큰 애착을 갖고 사업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지역의 리더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성팀은 설립 전 사업 발굴부터 평가까지, 그다음에 계획과 실행 과정을 전담하되 이 모든 과정이 주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요. 육성팀은 지역의 기본 현황 그리고 지역의 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의 사회 트렌드나 비즈니스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지역의 비전을 수립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역할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마을조합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이어야 되는데요. 앞서 다른 교육에서 설명을 받으셨겠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결사체와 사업체로서 동시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체로서는 각각의 사업을 통해서 조합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 되는데, 오히려 어렵고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결사체의 측면입니다. 결사체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조합에 참여하고 지지하고 조합에 결속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전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마을조합에 관심을 갖는 첫 번째 메시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뭐 우리 살기 좋은 마을 만들어요. 단순하게 뭐 어떤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해요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로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와 이를 명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상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이 만들어지면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해서 해당 비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끌어내고 이 주민들이 지역 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대 활동을 기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예를 든 연대 활동은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인 마을에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초, 중학생이 많은 지역 그리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 마을 만들기라는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연대 활동으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퇴비 화분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텃밭을 가꾸면서 수확물을 나누는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도심 쇠퇴 지역에서 시니어가 젊어지는 마을 만들기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고령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라든지 새로운 강좌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는 그런 다양한 연대 활동을 구성해서 청년과 시니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대 활동이라는 것은 사업 활동과는 다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조합을 알리고 우리 조합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활동은 단순히 조합 설립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설립 전 과정부터 설립 이후 그리고 도시재생 정책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향후에 혹시나 조합이 위태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조합의 수익이 갑자기 낮아진다거나 조합의 외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연대 활동을 통해 모아진 주민들의 힘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돼줄 수 있기 때문에 연대 활동은 다른 사업 활동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진행해야 되는 사업임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사업 모델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가 대부분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육성팀에서 먼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 각 분야를 통틀어서 한번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 구조들을 나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장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일단 열거된 사업들을 모두 한번 늘어놓고 그 열거된 사업 중에서 이것은 가능성이 좀 높은 사업, 이것은 다른 것과 연계했을 때 실현 가능한 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이렇게 제한적으로 설계하시기보다는 전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외부 전문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 여기서 우리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취사 선택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마을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시로 든 사업은 서울시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에 추진안에 나온 지자체 마을관리 연관 사업의 내용입니다. 주로 골목 환경관리라든지 녹지, 안전점검, 택배 보관 이런 생활 서비스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능하거나 혹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관리조합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 지역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과 연계 가능한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실 사업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은 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지역을 관찰하고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까 일정 부분은 항상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사업들의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면 해당 사업들을 가지고 사업 정의와 수요 분석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 정의는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를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요약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옆에 예시로 든 간단 집수리 사업을 예로 들면 사업의 목적은 이렇고 사업의 요약, 실제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기술을 해주시면 사업을 파악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활동 부분에서는 실제 간단 집수리라는 전구 교체나 방충망 수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일련의 전체 과정을 한번 나열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소위 백오피스라고 불리는 뒷단의 이제 흐름들까지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누가 돈을 내는지, 주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지, 우리 지역에 수요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분석은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실제 해당 사업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해당 사업을 판매했을 때 혹은 지자체가 어떤 정책 사업으로 제공을 했을 때 실제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수요 분석을 활용하는 기법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FGI, 설문조사, 관찰, 체험 등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서 실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유의할 부분은 주민들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수요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업 모델을 수립해야 실제 사업을 런칭했을 때 주민들이 사업의 소비자나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타겟 고객을 설정하고 여정지도 같은 것도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도시재생대학하고 연계해서 실제 수강생들이 타겟 고객이 되고 실제 수강생들이 본인 혹은 주변의 지인들의 여정지도를 작성해서 하루에 지역 안에서의 동선이 어떤지, 어디를 주로 이용하고 어떤 거리를 주로 활용하는지, 무엇을 주로 소비하고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활동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나열이 되기 시작하면 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장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자체나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에 따라서 시장은 좀 나눠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마을조합이나 협동조합에서 공공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초창기에는 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너무 공공 중심으로만 사업이 설계되면 향후에 공공의 정책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B2C로 확장하게 될 경우에 사업이 혹은 기업체가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좀 감안하셔서 애초에 B2G 대상 서비스는 일정 부분 그리고 B2C 대상 서비스 어느 정도 이렇게 포션을 나눠서 비율로 두 가지 사업 모두 설계를 해주시는 게 향후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시장 분석이 끝나면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은 일반적으로 수학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청사진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실제 어떤 활동들이 다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가 구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법들을 활용해서 사업의 가능성을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은 좀 사후적인 일인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실제 주민들이 고객이 돼서 고객의 입장이 돼서 내가 필요한 욕구는 무엇이고 실제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정이고 이를 통해서 한 번에 외부에서 볼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이런 기법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의 윤곽이 잡히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사업명이
도출이 되었을 테고 이 도출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무 검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각 마을조합별로 운영 지원 전문기관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결합이 되어 있을 텐데 이들과 협력해서 초기 투자비는 얼만큼이 필요한지, 초기 운전자금, 그리고 이 자금의 조달 방식은 어떤 경로들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최소 3년 정도의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에 안정적으로 사업하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 양식에 있는 사업계획서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외부의 리스크 혹은 사업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최소 3년 정도 조달 계획과 조달 경로를 매우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향후 사업을 운영하실 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라도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무검토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지원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검토까지 완료되면 실제 이 사업을 1년 안에는 매출 규모를 얼만큼 만들어내고 2년 후에는 고객을 얼만큼 확장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BMC라든지 링캔버스 같은 툴들을 활용하시는데요. 이런 툴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 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툴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발품을 팔아서 작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실제 고객의 니즈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툴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지역의 니즈와 수요를 확인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오히려 길게 가져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모델이 수립되고 로드맵까지 잡혔으면 이 사업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주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범사업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을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사업 런칭하면서부터 소위 사업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가장 힘든 구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창기부터 혹은 사업의 전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 연대 사업, 지역의 비전 수립, 지역 연대 활동들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도 같은 맥락으로 주민한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언제 할 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모든 홍보 과정에서 일관된 톤과 일관된 언어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 주시면 향후에 사업을 런칭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훨씬 친근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선발하고요. 주민들에게 최소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실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과정을 운영하실 때는 사업별 전문 교육은 당연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오히려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성평등이나 장애인 같은 인식 개선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친밀한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편하게 하는 주고받는 농담, 편하게 하는 대화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런 인식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분들께서는 꼭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해 주셔서 어떤 서비스를 좀 더 매뉴얼화하게 진행하신다든지 조금 더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게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수익을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목표를 삼고 시범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1시간 정도 여유 시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1시간 안에 4개 내지 5개의 메뉴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때 같은 퀄리티의 음식이 나올 수 있는지, 한꺼번에 손님이 여럿이 들어왔을 때 카페나 음식 식당 같은 경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돌봄 서비스나 주택운영관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에 실제로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시범사업을 설계를 해주시고 1달 내지 2달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실제 사업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과 만나면서 서비스를 실행해 나가시면 향후에 실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시행착오 과정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대 활동부터 같은 톤과 같은 디자인 그리고 같은 로고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면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이 사업이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지자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결합해서 만드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톤 앤 매너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주시고요. 시범사업을 실행하시면서 실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보완 가능한지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과정까지 마무리됐으면 실질적인 설립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된 모든 사업 모델 수립 과정을 참여자 평가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평가 과정을 거쳐서 실제 우리가 조직을 설립할 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발기인을 구성하고 설립 계획을 수립해서 설립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설립 전 준비 과정, 실제 설립 과정, 운영 과정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교육은 지금 진행하는 전문 교육을 포함해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 운영 과정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매우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설립 전 단계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단계에서도 월 1회 혹은 분기별 1회 이렇게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꾸준하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혹은 이사로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과정은 설립 전부터 설립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연대 활동과 연계해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표에 나와 있는 다양한 홍보 방식을 활용해서 가능한 모든 예산과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설립과 관련해서는 주로 지역에 있는 통합지원기관과 연계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를 참고해서 설립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자세한 사항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와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인 민관 거버넌스 운영은 앞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는 내용인데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1인 1표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민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마을관리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조합 명칭과 관련해서는 마을관리조합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주민조직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명을 마을관리조합의 명칭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주 놓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당연히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 운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창립총회를 통해서 이사장님을 선출하고 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한 이후에 실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손발이 필요한데요. 이 역할을 해줄 기관이 사무국입니다. 보통 사업 초반에는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나 현실적인 한계 등이 있어서 조합의 이사님들이나 이사장님들이 이를 대신해 주기도 하시는데 애초에 설립 전 단계부터 설립 과정에서부터 사무국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무국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사무국을 구성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총회는 협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보통은 연 1회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출, 사업계획 수립 등 아주 굵직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는 기관이고요.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은 운영이 됩니다. 마을조합에만 있는 특별한 기구로서 갈등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갈등관리위원회는 조합원과 주민 간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중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위원을 위촉을 해주시고 외부위원들이 본인들이 갈등관리위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사소한 갈등 혹은 크지 않은 갈등에도 갈등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지역의 주민들과의 분쟁을 해소하고 외부 위원들이 지역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을관리조합은 혹은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이사회 중심의 논의구조와 사무국 중심의 경영구조가 분리되어 있음을 좀 명시를 해주시고, 이사회는 이사회의 역할, 사무국은 사무국의 역할에 충실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사장은 사업을 총괄하면서 대외 협력, 연계, 조정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사업 초창기에는 사업별 책임이사 1명씩을 배정해서 사업 활성화나 안정화에 기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전체 사업을 관장하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로서 모든 사업을 관장하는 역할로 사무국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협동조합의 조직 구조를 예시로 담았습니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총회 이사회는 협동조합을 소유하는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사장과 사무국은 협동조합을 실제 경영하고 운영하는 조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는 협동조합의 복잡한 조직 구조나 운영 구조를 그냥 단순화시킨 표로 하나의 예시로서만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사와 이사장,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원활하게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